대기업 뺨치는 지역 강자 기업. 이거 언젠간 전 다룰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알고 그렇습니다. 있었어. 아, 그렇습니다. 대구, 충청, 전라, 부산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올해 직원 수가 200명을 넘어섰대요. 그만큼 폭발적으로 지금 기업이 성장세에 있다는 거고. 유학파를 비롯한 각종 고급 인력들이 이렇게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직 8명 뽑는데 무려 1283명이 우와. 원서를 해서 여기가 그때 한 2년 전인가? 전체 기업 통틀어서 연봉 1위. 평균 연봉이. 사실 저는 취업할 때 그 기업을 봤어요. 여천 NCC라고. 아, 그거. 어. 그거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래? 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청년백수 탈출 프로젝트 철수와 존슨의 취업 팟캐스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 언론에 집중 포화를 받는 것이 바로 문과생들인데요. 이 문과생들은 취업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대학교 안에서도 학창 시절에도 그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문과생들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시도하는 게 뭡니까? 복수전공. 그렇죠. 이 복수전공 아니면 이중전공 아니면 그렇죠. 부전공인데 그 세 개의 차이가 뭡니까? 상시광님. 복수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하고 싶은 거를 두 개를 같이 복수로 전공을 하는 거고, 그렇지.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하고 싶은 전공을 부로 전공을 하는 거고, 오. 이중 전공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하고 싶은 전공을 이중으로 전공하는 거죠. 우와. 역시 상시광. 이 정도는 뭐 다 그 졸업증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요즘에는 진짜 과별로 의무적으로 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 복수 전공을 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복수 전공이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애물단지. 됩니다. 애물단지라고 그러죠. 애물. 그래서 복수 전공이 된다면은 복수 전공한테는 복수 전공생들은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어떤 고충이 있습니까? 자, 복수 전공생들에겐 첫 번째로 교수님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교수님들한테는 진짜 내 새끼 같은 거는 결국에 그 주전공생이잖아요. 그 주전공생들을 지나치게 표현해서 다른 과에서 오는 복수 전공생들을 약간 좌절시키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슷한 점수라면은 자기 과 학생들을 더 챙길 수밖에 없다. 뭐 어쨌든 팔은 안으로 굽다 이런 비슷한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수업이 만만해 보이냐? 복수 전공생들은 수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기도 한다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건 교수님들의 차별과는 다르게 어떤 휴강이나 보강 문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지 않는다. 이런 약간 좀 치졸하죠. 그리고 졸업 논문 주제를 정하는 모임에 참석하라는 안내를 이 친구들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근데 지들끼리 이게 진짜 텃세가 좀 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텃세가 있을까 싶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이 친구들을 차별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존슨 씨가 한번 조사했다 그러죠? 네, 그 기존 전공생들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는데 첫 번째로 이겁니다. 수강 신청이 어려워진다는 거. 오호.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그 전공을 듣는 학생들이 많아진 거니까 그 수업 인원은 제한이 돼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이게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복수 전공생 때문에 수강 신청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강 신청이 실패하면은 뭐 어쨌든 이게 피해가 막심한 거니까 뭐 수강을 못하면은 이 졸업이 안 되는 그런 과목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못 듣는다 치면은 진짜 되게 막 경제적으로도 진짜 피해가 막심한 거지. 시간적으로는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게 웃기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수강 신청이 그 대학생이 그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교 다니는데 아니, 수강 그러니까. 신청도 못하게.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막 아니 몇만 명이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년별로 나눠서 하는 건데도 그거를 진짜 거의 모든 학교가 매년 그걸 겪고 있다는 게 그래 이게 진짜 얼마나 후진적입니까? 그 수강 신청 날 되면은 그거라도 잘해보려고 PC방 가가지고 선빠른 PC방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거 되면은 와 됐다 막 그러고 있고. 수강 신청까지 남은 시간 5분. 서브 상태 양호. 경영학개로 예산 경쟁률 좀 알아봐. 1대4 약 25%. 연세대에서 뭐 그 기똥찬 학교 이름 내지 마세요. 연대에서 기똥찬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 막 이렇게 점수제로 해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베팅하는 거야. 이렇게 베팅해가지고 여기 이 수업에는 내가 5점 베팅하겠소. 이 수업에는 내가 1점 베팅하겠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베팅하는데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뭐 그런 식으로까지 뭐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는 게 그 천극이죠. 천극. 학생들한테 약간 그 코인이 부여된 거야? 그렇지. 약간 그 지니어스 같은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재밌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아니 중요한 게 이 수강 신청에서 그런 것도 있다며. 이게 거래가 된대 과목이.
그래서 졸업생들이 맞습니다. 이걸 들어야 졸업이 되는데 이게 아. 박 터지는 거야. 이런 그 이중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딱 해놓은 다음에 이게 누구 하고 싶은 사람 한 다음에 어. 거기서 취소 빡 해버리고 그 사람 딱 들어오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 뭔가 나는 수능 때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여기 들어왔는데 얘들은 낮은 전공으로 들어가서 그 복수 전공 같이 누리려고 하는 걸 보면은 기존 학생들에게 어떤 그런 박탈감이나 약간 시기?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힘들어지는 거. 조수 씨 복수 전공 하셨나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자, 아무튼 복수 전공이고 뭐를 떠나서 모두에게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뚫고 취업을 성공해야 되는 지금 이 시점, 바로 이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화이팅! 철수! 철수! 어디에서도 털어놓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고민들. 이 시간 저희에게 살짝 들려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화상담소. 아니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합니까? 전화상담소? 전화 한번 주세요. 아니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없어서 그랬네요. 아이고 몰상식한 사람. 자, 오늘 사실 이 코너가 죽지 않는다는 거는 매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정말 이 열화 같은 어떤 그 여러분들의 성원, 관심,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어? 고민을 보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코너가 존재할 수 있는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너를 사랑하는 분들이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저희 어떤 조언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사실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는 100% 완전 해결, 고민 해결. 그래, 우리가 그 고민 해결을 해드렸던 분들은 지금쯤 뭐 하면서 살고 계실까 많이 고민하고 궁금함- 계시겠죠. 자, 존스 씨 오늘은 어떤 사연이죠? 네, 26세 고민남입니다. 저는 올해 26살 대학 졸업 한 학기를 남겨둔 학생입니다. 저는 헝가리어를 전공했는데요. 2년 정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지 3주 정도 됐네요. 유학 갈 때는 큰 포부가 있었습니다. 뭔가 길이 보이고 기회가 생길 거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유학이라는 옵션은 추가됐지만 그만큼 뭔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은 막연한 부담감이 생겼기 때문이죠. 헝가리에서 공부하고 언어학을 전공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귀국 후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어느 한 명 찬성하는 이가 없더라고요. 모두 빨리 취업하라는 압박만 합니다. 헝가리어는 특수 언어라서 어디든 취업만 되면 임금이 높지만 수요가 많지 않기도 해서 지금부터 빨리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학기는 곧 시작됐는데 일어나세요. 계속하세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형님들이 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면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들으셨죠? 해결책을 준비해 주세요. 상시광님. 꾸짖죠. 꾸짖어야지. 우선 꾸짖죠. 그렇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니까. 그렇소. 저는 보면서 이 친구가 왜 헝가리어를 전공했을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헝가리어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Építész, építész, színész, színész, énekes, énekes. 헝가리 수도가 어디죠? 헝가리아. 부다페스트가 헝가리인가요? 맞아? 지금 그것도 자랑하려고.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혹시 맞냐고.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 맞나 보네. 헝가리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랑 그 연관이 없잖아. 큰 깊은.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진로를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여길 나와서도 취업이 어렵다는 그런 게 명확한 거지. 헝가리어로 미안하다고 뭐예요? Bocsánat. 툭 치면 바로 나오네? Nem baj. Nem baj? Nem baj? 헝가리 말로 괜찮아요가 nem baj예요. 어머 참 신기하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제 3세계 언어 이 친구는 잘 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3세계 나름이지. 아니, 헝가리- 헝가리가 한인도 없어. 한인- 한국 있는지도 몰라요 걔네는. 헝가리는 한국을 압니다. 왜냐면 한류 때문에. 아이 헝가리 무슨 한류야. 한류 안 좋아하는 유럽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헝가리 한류 유명할 겁니다. 헝가리- 반드시. My angel and my girls, my sunshine. Let's go. 너무너무 멋져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떨리는 걸.
그래서 헝가리에서 분명히 이게 있을 거야. 헝가리 아니 어쨌든 이 넓은 땅덩어리에 한 명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헝가리어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명이겠어요? 한 30명 될걸? 이과가? 저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고민은 지금 대학원을 가고 싶다. 근데 대학원을 가야 할까요?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건 무슨 고민의 여지가 있나요? 아니 돈이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 굳이 그 돈을 들여서 헝가리 대학원까지 갈 필요는 없다.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거기서 있다 왔잖아. 충분히 그 유학 경력만으로도 분명히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취업을 원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대학원을 가고 싶은 이유가 뭐지? 왜 가고 싶은 거지? 언어학을 전공하고 싶다잖아요. 그럼 그 돈 있으면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 부모님을 설득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대학원 뭐 자기가 어쨌든 혼자 못 갈 거 아니야. 이 친구는 뭐 무슨 돈이 있겠어.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 설득해서 대학원 갈 수 있다 싶으면 자기가 진짜 가는 거고. 근데 뭐 그 회사 다니면서도 대학원 갈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뭐 회사 뭐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대학원 나올 거 우리나라에 있는 헝가리 관련된 대학원 나오는 게 아니라 현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거면은 지금 수준의 언어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내 생각에는 헝가리어를 활용할 수 있는 좀 직장에 먼저 들어가서 좀 돈을 벌면서 그러고 나서 좀 대학원을 준비하는 게 낫지. 굳이 대학원을 학부 졸업하고 바로 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 이 친구는 회사 가는 게 무서워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친구한테 조금 작은 바람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어떤 그런 특별한 전공을 하고 특별한 길을 갔잖아. 그럼 적어도 특별한 쪽으로 어떤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진짜 현지에서 뭐 취업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어쨌든 좋은 기회니까 그걸 좀 살려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거지. 헝가리어 공부하다 보니까 언어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다. 이 정도면은 그냥 뭐랄까 그 학생 신분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건 것 같아. 맞아요. 존슨 말이 맞습니다. 그 진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친구가 정말 남들하는 다 뻔한 어떤 그런 나라의 어떤 그런 전공을 한 게 아니라 이 친구만이 할 수 있는 뭔가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어떤 미래는 적어도 지금보다 밝지 않을까. 뭐 기회가 있다면은 뭐 취업이 됐든 뭐 어쨌든 뭐 잡아놓으시고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남는 시간 활용해가지고 뭐 야간 대학 온다는데 근데? 야근 대학원. 자, 그럼 저희야 뭐 조언 한 줄 평 한번 해보죠. 존슨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학원 가십시오. 철수 씨. 대학원 가지 마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민들 깔끔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아 그러네요.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조금 미심쩍거나 정말 답답한데 털어놓을 데가 없다. 저희에게 아니 저희 작가님께 주저하지 마시고 털어놔 주세요. 잠깐만. 취업을 글로 계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 주세요. 네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것대로 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생기술.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말씀드린 건 안 하기로 했나요? 그렇죠. 넘어가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이번 취업의 생기술 주제는 대기업 뺨치는 지역 강자 기업. 이거 언젠간 전 다룰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히든 챔피언만 다뤄왔지만 그렇죠. 이거는 조금 핀트가 다르죠. 맞습니다. 지역을 연구를 하고 있는 지역 강자 기업입니다. 실제로 그 제가 아는 동생들도 그 대학교 후배들인데 어쨌든 서울에 산 친구들은 아니에요.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인데 졸업하면 꼭 자기 지역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기 싫대. 왜냐면은 그 선배들만 봐도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다 자기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야. 학교도 그 지역 나왔는데 서울에 대학 나온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윤택한 생활을 살고 있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이럴 거면 왜 굳이 서울에서 취업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게 저희 주변 얘기만 아니고 지금 전국에서 이런 좀 트렌드가 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지방대학생 취업 임시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 중 5명이 대기업에 취업하길 원했는데요. 근무 지역은 지방이 66.9%,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이 31.9%. 그렇게 해서 지방이 서울
등 수도권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 근무라고 하면은 연봉 2천만 원 플러스 되는 효과라고 막 그런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2천만 원이 낮더라도 나는 서울에 근무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완전 달라졌네요. 그래서 지방근무처는 출신 대학 및 부모님이 계신 연고 지역을 55.2%로 선호하고, 그래서 이 지방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로 가장 높은 건 역시나 수도권의 주거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서라고 합니다. 43.6%가 이걸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22.0%는 지방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철수 씨의 친구들 같은 거지.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방에 어떤 기업들이 그렇게 친구들이 지원을 하고 선호하는지 좀 그런 거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존슨 씨? 여기는 제가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부산의 명물 삼진어묵. 정말 부산- 맛있어. 부산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가고 싶은 거야. 삼진어묵 진짜 어마어마하게 맛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그런 모토가 있더라고요. 여기 삼진어묵이 경쟁사는 어묵이 아닌 빵집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포지셔닝을 이렇게 확 다르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95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된 거고,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어묵 업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진어묵의 지난해 매출액은 250억 가량이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한 500억 달성까지 이게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산 어묵조합 등록 업체 중에 가장 높은 매출액이라 그러고, 부산역 매장 같은 경우는 전국 역사 매출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나는 사실 이게 어묵이라는 걸 내가 어려서부터 좋아했으니까. 근데 일본 어묵들이 진짜 약간 찰지고 맛있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묵을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기업 중에 이제 최초인 거지. 그러니까 진짜 어묵을 만드는 최초의. 맞아요. 되게 그래서 후진적인 이게 건데. 진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명태살 그런 거를 70% 이상 넣는 거를 이렇게 원칙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원래 그 오양맛살 혹시 알아요? 게맛살? 그렇지. 거기 게가 함유 안 돼 있잖아, 그렇죠? 아니 그건 당연하죠. 아니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떤 예전에도 얘기 한번 했지만 그게 디저트나 이런 어떤 식사 외에 좀 후진적인 게 분명히 있었다. 근데 어떤 그런 틈새 시장을 뚫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만 보더라도 요새 진짜 아니 이렇게 오래된 회사인지 저 몰랐어요. 요새는 진짜 백화점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다 보니까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데, 이게 진짜 디저트 시장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에 산 증인이 삼진어묵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그 지역 기업으로서는 되게 이례적으로 직원 100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해 직원 수가 200명을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폭발적으로 지금 기업이 성장세에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올해 매출만 해도 한 2배가 성장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아니 내가 지난주에 그 동네에 있는 백화점 갔는데 거기 그 연예인 중에 박타미 씨라고 있어. 예전에 그 아이돌 활동하다가 탤런트로 한창 잘 나가시던 박타미 씨가 화장품 같은 걸 냈나 봐. 그래서 이렇게 팝업 스토어처럼 딱 그 백화점 중앙에 박타미 막 이래서 이렇게 딱 화장품 직접 팔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런 거 하는데 아무도 없어. 옆에 삼진어묵인데 줄이 엄청 긴 거야. 그래서 박타미 씨가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렸지. 그래서요. 그리고 난 삼진어묵 사러 갔지. 자, 그리고 신기한 게, 야 이게 신입사원 공채 경쟁률이 160대 1을 기록했다고 그러더라고. 엄청나. 부산 삼진어묵에서 사무직 8명 뽑는데 무려 1,283명이 원서를 내서 경쟁률이 160대 1.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공기업 은행보다 이 삼진어묵 공채 경쟁률이 더 높았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임 연봉이 군필자 기준으로 2,400만 원 선이면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뭐 어쨌든 유학파를 비롯한 각종 고급 인력들이 이렇게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들어가면 맨날 삼진어묵 먹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얼마나 좋아 이게. 직원가로. 그렇지. 아니 공짜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부산에 어떤 이런 삼진어묵이 있다면 제가 또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저는 아니고 저희 선대. 이 대전 쪽의 어떤 지역 대학생들에게 어떤 기업을 선호하느냐 물어봤는데 1위가 한화 31.8%, 2위가 성심당, 그리고 3위가 계룡건설. 뭐 이렇게 지역 기업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 한화가 우리가 몰랐지만 이 기반이 충청도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는 유명하죠. 충청하면 하나 아닙니까? 그래요? 그 김승현 회장님께서 그 충청인에 대한 편견을 날려버리셨죠. 충청인은 되게 느긋하다. 그렇지. 근데 김승현 회장님
파이팅 넘치잖아. 그렇죠. 남성상, 그렇지, 그렇지. 충청 인상을 좀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뭐 한화는 당연히 1위를 했고 그 2위를 한 저희가 성심당을 살펴볼 텐데 그렇죠. 아, 성심당. 성심당이 여러분들 뭐 트렌드에 민감한 취준생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튀김소보로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 성심당 같은 경우는 근무자가 총 406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진호흡보다 커. 그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매출이 한 400억 가까이 된다고. 뭐야? 그러니까 엄청난. 아니, 나는 아직 안 기업입니다. 먹어봤는데 내가 먹으면 400억을 넘겠네, 그렇죠? 400억 1,000원 이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들 중 406명 중에 정규직이 298명, 8명, 그리고 시간 선택제 근무자가 16명.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시간 선택제 근무자. 그리고 비정규직 92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장 선정 고용 우수 기업 고용노동부 시간 선택제 고용 우수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쨌든 그 지역에서 유명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또 이런 뭐 재밌는 효과가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 채용을 해서 그 지역이 더 발전될 수가 있고 뭐 그런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2007년 시바 국제 제빵 대회에서 대상을 탔다고 합니다. 시바? 시바 국제 제빵 대회. 치바겠죠, 치바현. 시바. 굉장히 권위 있는 국제 제빵 대회입니다. 그래요. 잘했습니다. 여기서 그 대상을 탈 정도니까 인정받은 데고. 자, 그리고 뭐 하나 얘기를 또 해볼까요? 하나가 왜 이제 충청 기반을 하고 있냐면은 이 창업주인 현암 김종희 회장과 김승현 회장의 고향이 바로 이 충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화 이글스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하나그룹이 그 천안 북일고나 학원재단을 가지고 있고 또 야구 구단인 하나 이글스 어떤 그 연고 기반이 충남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가 어떤 충남 기반인 거는 취준생들은 알아야 된다. 이 북일고 같은 경우가 박찬호 씨가 나온대야. 그래서 천안 사는 사람들은 북일고를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또 상식을 알아야죠. 그래서 뭐 철수 씨가 아는 뭐 지방에서 뭐 유명한 뭐 기업 같은 거 그런 거 없을까요? 예전에 기업까지는 아니고 막 목포의 서방파나 광주 오비파 이런 게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뭔가 이 폭력배들 사이에서 어떤 그런 지역색이 유명했는데 사실 저는 취업할 때 그 기업을 봤어요. 여천 NCC라고. 그거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래? 여기가 그때 한 2년 전인가? 전체 기업 통틀어서 연봉 1위. 평균 연봉 1위. 그렇죠. 그걸로 되게 막 떴었죠. 거기 같은 경우가 그 한화케미칼이랑 대림산업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이 같은 경우는 뭐 평균 근속 연수도 굉장히 길다 그래요. 17.4년 뭐 정도 이 정도 된다 그러고. 그 대표적인 또 다른 지역의 어떤 그룹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뭐가 있죠? 전라도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금호그룹이 있습니다. 순천 양이파. 금호그룹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텐데 여기가 전라도, 연고가 전라도입니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박인천 회장님, 박씨, 이분 같은 경우 또 이 창업 스토리가 신화적이야. 미국산 중고 택시 2대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주 택시를 설립해서 딱 택시 회사 설립하자마자 막 이게 엄청나게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짧은 시간에 택시 운수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다음에 그 광주 여객을 설립했다가 이게 금호그룹의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금호그룹의 시작은 금호고속. 그 이런 운수업이 금호그룹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뭔가 약간 역마살이 있나 봐. 이쪽은 그래서 어떤 택시, 버스, 비행기. 그렇지. 그러니까 금호 아시아나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니까 어딜 자꾸 갈라 그래. 그래서 좀 멀리 갔잖아, 같이. 우리나라가 싫은가 보다. 형제랑도 사이가 멀어지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 최근에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가 있죠? 또 제가 읽어요? 제가 읽을까요? 자, 대구입니다. 자, 이렇게 재미내 시키는 게겠죠? 종 씨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네, 대구 삼성의 시작은 대구였습니다. 그렇죠. 1938년 우리 이병철 형님께서 세우신 삼성상회, 대구 상업 활동의 중심지였던 서문시장 한편에 이렇게 작게 시작했습니다. 이 삼성상회에서 가장 그 인기 있는 제품 중 하나가 이 국수였습니다. 이름하야 별표국수. 그래서 아마 삼성에서 그걸 따와가지고 삼성이 별 그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별표국수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제분기와 제면기를 갖춘 다음에 국수를 만들었는데 이 별표국수가 엄청 인기가 많았다 그래요. 도대체 뭘 넣었길래 국수가 맛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 국수를 구입하기 위해서 되게 막 사람들이 막 많이 줄 서고 그랬대. 삼진어묵 그렇지, 사듯이. 삼진어묵 사듯이. 그때
그때 당시에 삼진 어묵이라고 보시면 그래 될것 삼성은 같아요. 사실 이게 제일제당이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설탕 팔고 이런 그래서 사례를 제일제당이 통해서. 진짜 상징적인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종로 4가에 가면은 두산그룹의 그 진원지가 있어, 발원지가 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건물이 없어졌는데 그 두산 거기 뭐야? 본사가 어딥니까? 두타. 그게 두타잖아. 거기도 동대문에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이 사람도 원래 그 보부상이었어. 근데 워낙 이렇게 발품을 전국에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완전 거의 한 푼 없는 거지였는데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종로 4가에다 차려서 그게 잘 돼서 그걸 두산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대구, 전라 이런 뭐 충청까지 알아봤죠. 거기를 다 알아봤는데 울산 같은 경우 뭐 정몽준 씨가 거기서 계속 하고 있는 것도 거기 완전 그거 보면은 그거 같아. 영주야, 영주. 그 지역 영주야. 아. 그래가지고 그 현대차 사람들이 그 퇴근해도 그 옷 계속 입고 다니잖아. 그거 입고도 막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 나이트 가고. 나이트 가면 진짜 어머 저 오빠. 맞아. 그리고 특히 울산 사는 사람들은 울부심이 있어갖고 지금은 좀 이렇게 조선업이 망하면서 망했지만 한때는 서울 사는 사람들도 무시할 정도로 아 그렇죠. 꼴대가 높은 데가 있었죠. 울산이 지역 GDP가 제일 높았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마 뭐 수익권 안 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 현대그룹이 그렇게 지역 경제를 좀 살려는 게 있으니까 현대가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취준생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그 경주마처럼 서울만 보지 말고 조금 시각을 열면 좀 좋은 기업들이 많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알찬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양한 길이 열려 있다는 거 그런 교훈을 오늘 받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죠. 아 제가 또 읽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이 이 방송을 보지 않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모든 취준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